우리가 마시는 수돗물. 여러분은 수돗물에서 냄새가 나거나 아주 가끔 녹물이 보이면 어디를 먼저 의심하시나요?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돗물이 문제 아닌가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수돗물의 품질은 정수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도꼭지에 도달하기 직전의 마지막 구간에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돗물은 어디까지 공공관리일까? 수돗물은 정수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응집 침전역과 소독 과정을 거쳐 먹는 물 수질 기준에 맞춰 공급됩니다. 한국의 먹는 물 수질 기준은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관리하며 세계적으로도 매우 엄격한 수준입니다. 이후 물은 송수관과 배수관을 따라 도시 전역으로 이동합니다. 여기까지는 지자체 책임입니다. 그러나 계량기를 지나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저수조, 옥상 물탱크, 부스터 펌프, 건물 내부 배관. 이 구간은 건물 관리 주체의 책임입니다. 즉, 우리가 마시는 물의 마지막 단계는 공공관리가 아닙니다. 단지 내부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 시간이 지나면 건물 내부 설비에는 변화가 생깁니다. 저수조 체류 문제. 사용량이 줄어든 단지에서는 물이 오래 머뭅니다.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 잔류염소는 급격히 감소합니다. 배관 노후화. 아연도 강관이나 오래된 금속관은 부식이 진행됩니다. 철 이온이 염소와 반응하며 소모가 커집니다. 생물막. 관 벽면에는 미생물막이 형성됩니다. 이 구조는 염소 침투를 방해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건물 내부 배관을 수돗물 안전관리의 주요 위험 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정수장이 오해를 받을까? 주민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만 봅니다. 냄새가 난다. 탁하다. 염소 맛이 강하다. 그러면 즉시 수돗물 문제라고 인식합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를 보면 원인은 저수조 미세 침전물, 펌프실 체류, 내부 배관 부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민원은 지자체로 향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정책적 왜곡. 민원이 증가하면 정수장은 안전 확보를 위해 염소 투입량을 늘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도시 초입 지역, 염소 냄새 민원 증가. 말단 지역, 겨우 기준 충족. 소독 부산물 DBPS 증가 가능성. 미국 환경보호청 US EPA는 과도한 염소 투입이 트리알로메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즉, 단지 내부 문제, 염소 증량, 또 다른 민원이라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국제적으로 바뀌는 방향. 선진 상수도 운영은 이제 정수장 중심이 아닙니다. 미국 수도협회 AWWA는 건물 내부 급수 설비 관리 지침을 공식 매뉴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단지 단위 수질 모니터링. 둘째, 저수조 정기 세척 및 공개. 셋째, 내부 배관 위생 관리. 즉, 염소를 많이 넣는 것이 해결이 아니라 염소가 많이 필요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짜 질문. 수돗물은 정수장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물이 지나온 길, 특히 마지막 몇십 미터가 최종 품질을 결정합니다. 정수장은 이미 국제 기준에 맞춰 운영됩니다. 하지만 건물 내부는 어떨까요? 저수조는 최근 언제 세척했는가? 배관은 몇 년도에 교체했는가? 단지 차원의 수질 측정은 있는가? 이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보이는 결과만 보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수돗물 문제는 물의 문제가 아니라 물의 경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좋은 수돗물은 정수장에서 시작되지만 건물 안에서 완성됩니다. 다음에 물 한 잔을 마실 때 이 질문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내가 마시는 물은 과연 어디까지 관리되고 있을까를. 감사합니다.